안녕하세요 형님누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전기 픽업 트럭 개발 및 제조회사인 리비안 오토모티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리비안 오토모티브는 미국의 전기 픽업 트럭 개발 및 제조 회사입니다. 주력 모델은 5인승 픽업 트럭 R1T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R1S가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과의 협업으로 배달용 전기 밴을 개발하였으며 아마존의 보유 지분율은 16.84%입니다. 회사는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CEO는 로버트 조셉 스케린지입니다. 올해 40살의 젊은 리비안의 창업자 겸 CEO인 로버트 조셉 스케린지는 뉴욕의 랜셀러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에서 기계공학 학사학위를 받았고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봉은 101만 달러, 하나 11억 원입니다.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위치했으며 공장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직원 수는 제조업 회사치고도 많은 14,122명이며 주요 품목은 전기차, 섹터는 소비순환재이고 산업군은 자동차 제조입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 구성을 보면 전기자동차 100%이고 주요 매출국은 마켓스크리너 기준 미국 100%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2년 매출은 16억 달러로 21년 매출 5,500만 달러 대비 3,000% 증가했으며 22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8억 달러로 21년 영업이익 마이너스 42억 달러 대비 62% 적자폭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22년 크게 증가하였지만 순이익의 적자폭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상장 후 반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후 계속 하락하였으며 최근 거래량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3년 2분기 매출은 11억 달러로 1분기 6.6억 달러 대비 69% 증가하였으며 23년 2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2억 달러로 1분기 마이너스 14억 달러 대비 적자폭이 11% 감소하였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16억 달러, 하나 1.8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8억 달러, 하나 마이너스 7.5조 원입니다. 인당 매출액은 11만 7천 달러, 하나 1.2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8만 달러, 하나 마이너스 5.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리비안 오토모티브와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자동차 산업군에서 총 6개 업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리비안 오토모티브와 미국의 전기차 회사 루시드 그룹,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베트남 전기차 회사 빈페스트 오토, 수소 트럭 회사 니콜라 코퍼레이션,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 모터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멀티플의 경우 이익이 나는 회사는 2개이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포드모터가 7이고 전기차 대장 테슬라가 61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과 매출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 대비 멀티플도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포드모터가 0.2로 상당히 저평가로 보이고 미국의 전기 픽업 트럭 회사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7, 전기차 대장 테슬라가 8로 좋아 보입니다. 니콜라 코퍼레이션이 17, 루시드 그룹이 19로 비슷한 수준이고 최근 상장한 베트남 전기차 회사 빈페스트 오토는 122로 상당한 고평가로 보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은 전통 자동차 제조회사인 포드 모터가 가장 크지만 영업이익은 전기차 대장 테슬라가 가장 좋으며 시가총액은 압도적으로 큽니다. 시가총액이 큰 테슬라를 제외하고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 모터가 가장 좋고 포드 모터도 제외하고 보면 전기자동차 회사들은 모두 적자 중이며 특히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적자가 유독 큽니다. 하지만 성장주답게 매출은 가장 커서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기차 회사 빈페스트 오토의 시가총액이 다른 전기차 회사와 비교해도 상당히 큽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과 주당 매출은 포드모터, 테슬라, 리비안 오토모티브 순이고 EPS, 순이익, 영업이익과 ROE는 테슬라, 포드모터 순입니다.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ROE 트렌드를 보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전체적으로 안 좋으며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가 마이너스 28%,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모터가 마이너스 37%로 그나마 양호하고 리비안 오토모티브 마이너스 82%, 루시드 그룹 마이너스 85%, 니콜라 코퍼레이션은 마이너스 95% 수준입니다. 최근 상장한 빈페스트 오토를 제외한 1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모두 마이너스 중이며 테슬라 마이너스 4.49%, 포드모터 마이너스 19%, 리비안 오토모티브는 그나마 최근에 올라 마이너스 27%, 루시드 그룹 마이너스 58%, 니콜라 코퍼레이션 마이너스 77%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날의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7일 뉴스를 보면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예상보다 나은 분기별 납품 실적을 발표한 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요일 주가가 18%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리비안 오토모티브는 고객의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2분기에 12,640대의 차량을 인도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23년 3월 1일 이후 18.04달러를 깨고 내려갔으며 13.45달러 중심으로 박스권을 형성하며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 후 6월 말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 3일 기존 박스권 하단 라인인 18.04달러를 뚫으며 계속 상승하여 새로운 박스권 상단 27.64달러, 박스 하단 23.99달러를 형성하다 단기 조정을 받고 박스 상단 23.99달러, 박스 하단 19.64달러를 형성 중입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32.04달러와 35.15달러 부근에 저항대가 보이고 그 위로도 53.88달러, 67.56달러, 89.98달러를 넘어 최고점 172.01달러까지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입니다. 다음은 팀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12명이 매수, 6명이 보유, 1명의 매도 의견이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28.32달러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44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켓비트에서는 매수 거래는 없고 매도 거래는 2건이 보이며 23년 거래 내역을 보면 CFO와 CAO가 주식을 일부 매도하였지만 걱정할 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다음은 배당 부분의 경우 성장주답게 배당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킹알파를 통해 최신 뉴스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주식은 앞으로 장애물을 만날 것이란 뉴스도 보이고 테슬라가 모델 S 및 모델 X의 저렴한 버전을 출시한다는 저가 전기차 뉴스도 있고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조정 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뉴스,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판매 및 생산이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는 뉴스,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자율주행 회사 웨이모의 전 CEO 존 크라프칙을 고용했다는 뉴스,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아마존과의 독점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뉴스까지 긍정과 부정의 뉴스가 공존합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자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최근 발표된 23년 2분기 발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2023년 1분기 대비 생산량은 50% 증가하였으며 R1 라인업에 차량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듀얼 모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차량당 최대 35,000달러의 매출 총익이 발생했으며 이는 2023년 1분기 대비 생산량 증가, 자재비 절감과 매출 증대로 매출 총익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총 생산량 가이던스는 52,000대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조정 에비타이 가이던스는 마이너스 42억 달러로 약간 개선되었고 2023년 캐펙스 가이던스는 17억 달러로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2분기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회사는 지속적으로 생산을 늘리고 비용 효율성을 개선했으며 신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분기 대비 생산과 배송은 각각 50%와 60% 증가했으며 배송된 차량당 총이익은 35,000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처음으로 R1S 생산량이 R1T를 앞질렀으며 R1S의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했습니다. R1T가 73,000달러부터 시작하고 R1S가 78,000달러부터 판매하는데 가격이 5,000달러 비싼 R1S의 판매량 증가는 좋아 보입니다. 생산 부분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 벌써 2022년 전체 생산량에 부합하는 23,387대의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다음 비용 효율성 부분에서는 회사도 비용 효율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2023년 2분기 동안 총 배송 차량은 60% 증가했으며 한 대당 매출 총이익은 35,000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원가 절감을 위해 엔디로 모터 및 인산 철 리튬 배터리 팩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미래 플랫폼 및 기술 부분을 보면 자체 차량 소프트웨어 및 차세대 R2 플랫폼을 통해 비용 제품 성능 측면에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280대 이상의 이동 서비스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는 차량 수리의 50%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43개의 서비스 센터를 개설했으며 연말까지 17개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투자자이자 파트너인 아마존의 비즈니스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10만 대의 전기밴 계약을 아마존과 체결하였으며 7월 초 기준으로 미국 내 800개 이상의 도시에서 3,000대 이상의 전기밴이 운행 중입니다. 또한 최근 아마존의 유럽 비즈니스를 위해 300대의 전기밴을 유럽에 판매하였습니다. 유럽에서의 매출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매출은 22년 2분기 3.64억 달러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다 23년 2분기에 11.2억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영업손실은 22년 연말까지 분기당 마이너스 17억 달러대를 유지하다 23년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영업이익 적자가 큰 종목으로 이런 적자에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2023년 2분기 기준 현금 등가물 및 단기 투자금은 102억 달러입니다. 2022년 2분기 154억 달러 대비
꾸준히 줄고 있는 것은 아쉽지만 23년 2분기 총 영업 지출 비용이 8.73억 달러 수준인 걸 고려하면 102억 달러의 현금 등가물 및 단기 투자금은 대략 11에서 12분기 약 3년 정도의 운영이 가능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사업 전망을 보면 리비안 오토모티브는 생산을 늘리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설계된 핵심 기술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산 가이던스를 5,200대로 늘렸으며 비용 절감에 큰 진전이 있었고 조정 에비타 가이던스는 기존 마이너스 43억 달러에서 마이너스 42억 달러로 약간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시기 변경을 통해 올해 예상되는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17억 달러로 낮추었습니다.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필살기 부분을 보면 M&A 가능성은 없고 개발과 투자는 활발히 진행 중이며 캐시온 엔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총점은 50점입니다. 단기적인 단점으로는 매출이 늘어나며 더 많이 늘어나는 영업이익 적자와 일시적인 전기차 수요 감소입니다. 전기차 시장 전반적인 수요 감소도 부담이지만 예약 차량 수량의 감소는 살짝 신경 쓰입니다. 실제로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23년 2분기 확정 구매 예약금 총액은 1.79억 달러로 전분기 2.61억 달러 대비 32% 감소하였습니다. 장기적인 단점으로는 기존 자동차 제조사 포드의 전기차 시장 진입과 전기차 대장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 같은 경쟁 심화입니다.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전기 자동차도 어느 정도 경쟁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테슬라의 고무줄 같은 가격 정책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해 곡선을 최소화했다는 사이버 트럭의 예상 판매가가 5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것은 악재로 보이며 실제 판매 가격에 따라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주가 변동성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단기 장점으로 아직은 여유로운 현금을 확보하여 약 12개 분기인 3년 정도의 운영이 가능해 보이고 특히 양산 공장의 상용화에 성공하며 생산 및 판매 가이던스를 늘린 것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영업이 흑자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대량 생산을 통해 원가 절감을 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스타트업 전기자동차 회사로서 생존 여부를 고려할 단계는 분명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장기적이고 글로벌적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전기변 10만 대와 지분 16.84%를 보유한 최강의 파트너 아마존과의 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춤도 잘 추는 댄싱 머신이 CEO로 근무 중이고 저가 전기차도 잘 만드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는 꽤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 위축과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감소는 금리가 오르는 걸 멈춘다고 해결되기보다는 결국 금리가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되어야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전 전기차 성장주 대장인 테슬라를 보면 매출은 2017년과 2018년도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2018년도 매출은 214억 달러로 2017년 매출 117억 달러 대비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때의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이 늘어나는 시기인 2017년의 영업이익 적자는 마이너스 16억 달러로 하나 2조 원 수준입니다. 어쨌든 2018년과 2019년에 영업이익 적자를 대폭 줄였으며 2020년에는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박스권에 있다가 202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여 최고의 성장주가 되었습니다. 리비안 오토모티브도 매출이 늘어나며 영업이익 적자가 커지고 있지만 테슬라의 성공에서 배운 원가 절감 및 수직 계열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앞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큰 폭으로 줄인다면 주가는 상승하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테슬라가 성장하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의 기준금리는 1%에서 2.5% 수준이었지만 리비안이 성장하고 있는 지금의 금리는 5.5%대로 거시경제적 환경은 아쉽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리비안도 다양한 성공 스토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극대화를 위한 원가 절감과 수직 계열화, 포르쉐 북미 CEO 출신 켈 그루노와 자율주행 회사 웨이모의 CEO 출신 존 그라프칙의 리비안 합류, 4만 달러대의 저가형 모델인 R2 모델 출시, 유명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매수 동참까지 큰 한방은 없지만 잔잔한 호재는 많습니다. 뭐가 문제야, 세이섬씨? 최근 주가가 바닥 부근인 13.4달러대에서 100% 상승한 27달러를 찍고 지금은 23달러대에서 조정 중입니다. 저점 대비 60% 상승하긴 했지만 상장 시점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닙니다. 가자! 시가총액 24조 원이고 매출 1.8조 원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5조 원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매출의 멀티플은 7로 다른 전기차 제조사들의 멀티플보다는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미국 전기차 회사 중에 럭셔리 세단 개발 및 제조 회사인 루시드 그룹의 두 번째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